안녕하세요. GK스캐드 시작하겠습니다. 전기 현장 설계 진행 전 검토해야 될 사항 중 건축 도면 검토 주요 포인트입니다. 건축 도면 중 전기와 관련 있는 알아야 할 부분을 추려보았습니다. 이 영상 또한 FM, 정서, 표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건축 도면 목록에서 필요한 도면 찾기. 건축 개요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의 지번, 위치,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으로는 대지 면적, 공원, 도로, 주차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아파트 및 부대 복리 시설의 면적을 확인합니다. 전체 연면적, 지상층, 지하층, 아파트 연면적, 부대 시설의 연면적, 보통 편으로 환상해서 기억을 해둡니다. 이 부분은 따로 물어볼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최고 높이, 필해 설비 관련하여 법규 적용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난방 방식, 세대의 보일러가 별도 설치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세대 형별 면적, 아파트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 확인합니다. 형별 세대 수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대 복리 시설의 개요, 면적보다는 어떤 실이 있는지 확인입니다. 주차 대수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수량 검토 시 필요합니다. 도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예전에는 CAD로 표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을 요즘은 엑셀 파일로 정리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주요 사항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건축 도면 중 일부를 출력해서 파일링을 해 놓습니다. 도면을 외우지는 못하지만 언제 누가 물어봐도 바로 답변 가능하도록 책상에 항상 파일링해서 비치해 놓습니다.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건축 개요라고 하면 사업명, 대지 위치, 지역지구, 도로 현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도면에는 제가 살짝 블라인드 처리해 놨습니다. 용도는 아파트, 상업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될 것이고 규모에 대한 거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지 면적 관련해서 아파트 및 부대 복리 시설 여기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연면적, 지상층, 지하층, 아파트 연면적은 지상, 지하 나누실 필요 없이 소개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대 연면적, 부대 시설이요. 그리고 그린 생활시설의 연면적, 구조에 대한 것,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많이 있으니 요거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확인해 주시고요. 최고 높이는 73.25m. 우리가 층내 피뢰침 설치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기 설계에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난방 방식, 중앙 난방으로 가는지 개별 난방으로 가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난방 방식에 따라서 단위 세대 평면도가 변경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 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 설계에서도 달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세대별 면적, 세대별 면적에 대해서는 세대수와 형별 지금
요 면적과 세대수, 그다음 세대 비율은 실질적으로 저희하고는 필요가 없고요.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물량뛰기라고 하죠. 스라브 타시는 분들 이 계약을 할 때 꼭 필요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형별로 해서 나누느냐 아니면 전용 면적 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해가지고 더하느냐, 이거는 소장님의 권한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주차 대수 해가지고 산출 대수 뭐 1300세대 1300대, 장애인 주차는 40대 이렇게 해갖고 계획하는 거 장애인 주차 포함해서 1952대, 이렇게 근생시설 6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복지시설, 주민운동시설, 놀이시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맘스테이션, 통합경비실, 방제실, MDF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기계전기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여기 몇 개소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 전기 설계가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필요는 없는데, 이 계약 면적을 가지고서 가끔 가다가 이제 물량 디기 하시는 스라브 하시는 분들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전용 면적 혹은 요 지금 평형별로 곱하기를 해주고 맙니다.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시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는 각 동의 위치, 5개 전력 간선, 보호환 등 CCTV 설비 배치 시 확인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면은 프린터보다는 플로터로 크게 뽑아서 잘 보이는 곳에 출력해 놓고 두고두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추가로 여기 보시면 지금 건축 도면에는 지금 표기를 해놓지 않는데 각 동별 뭐 2동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15, 25, 35, 45, 65, 75, 85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7동 같은 경우 15, 25, 35, 45 이런 식으로 호수를 표기를 해서 작업자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료 마감표, 실내 재료 마감표 중 단위 세대는 인테리어 도면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현장과 근접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바닥, 걸레바지, 벽체, 천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닥에 이제 걸레바지 높이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이고, 벽체는 이제 인테리어 도면 뭐 별도로 보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MC 중심선도 관련해서 벽체의 재질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천장면이 있다 없다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발코니, 수리기실, 대피 공간. 이 대피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성 페인트로 천장면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현장은 천장면이 있고 어떤 현장은 천장면이 없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는 우물천장이 있지만 건축 도면은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건축 도면의 실내 마감표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도면을 기준으로 현장 설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용부의 경우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의 천장면의 지하, 지상 1층 기준층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시고 등기구가 잘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 홀 이쪽에 보시면 2층까지 마감 적용 뭐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천장재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도 요즘은 특화 사업으로 해서 별도 인테리어 도면이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 도면과 전기 설계 도면이 같은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 쪽은 보통 뽐칠로 되어 있지만 전기실, 발전기실, 발전기실은 흡음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면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 간혹가다 아주 극히 일부지만 흡음재가 천장은 설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벽면과 천정이 흡음재 처리되어 있습니다. 실외 재료 마감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방수 부분도 크게 문제될 사항 없습니다. 재료 마감표 역시 출력해서 파일링을 해 놓습니다. 부대 시설의 경우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경우에는 경로당과 바닥난방, 지정마루, 어린이집도 바닥난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 설치 기준, 설치 레벨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슬라브 배관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이 바닥 두께 때문에 SL, 즉 슬라브면과 FL, 마감면이 혼선이 생겨버린 현장 시공이 다 엉망으로 되고 나중에 다 까대기로 다시 보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장의 경우 텍스와 석고 이 두 가지를 혼용되어 설치되는데, 텍스일 때와 석고 천장일 때 등기구 타입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 전기 설계도서, 조명기구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석고보드 위 천장지, 그다음에 여기 텍스, 지정 텍스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것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위세대 중심선도입니다. 단위세대 MC 중심선도는 단위세대 시공도 작성 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 치수를 여기 있는 치수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시공도서에 반영을 해 놓습니다. 여기에서 콘센트, 스위치 이런 부분만 집어넣고 기준면을 딸 때 중심 선도에서 먼저 하나씩 다 따놓고 현장 슬라브 탈 때는 요 콘크리트 면 여기 보시면 조적 습식벽체라고 하죠. 이 습식벽체에선 치수를 따지 않고 요 건축 내력벽 마감에서 치수를 따주는 것으로 항상 작업을 합니다. 참고로 건축 도면 세팅은 꼭 인테리어 도면을 기준으로 세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MC 기준면 상세도, 좀 전에 보셨던
평면도에서 단면도를 보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도면 모델하우스 시공과 건축 실시 설계 도서가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짜투리 벽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즉 습식 벽체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모델하우스 시공 시 건식 벽체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시는 이런 부분, 이것을 습식 벽체로 건축에선 표현을 했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건식 벽체, 스터드 설치해서 벽체 설치하는 거 있죠, 그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 400짜리 요것을 415짜리 블럭을 벽독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통 건식 벽체로 변경을 합니다. 제가 변경을 하는 건 아니고요, 건축에서 변경을 합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습식 벽체, 건식 벽체 이 용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현장에 이제 처음 투입되시는 분들, 보통 이게 조적하고 블럭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습식 벽체, 건식 벽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력벽이라고 하는 옹벽은 이 부분,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이 부분이고 건축에서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습식 벽체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 쪽이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욕실 여기는 건식 내력벽이 되고요. 이렇게 지금 블럭으로 시멘트 벽돌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식 벽체라고 하는 것은 요 내부 벽, 여기 스터드라고 하는 요 부분을 건식 벽체라고 합니다. 평면도에서 한번 볼까요? 평면도에서 보면 지금 요 세탁실에 빗금 쳐져 있는 것이 벽돌 설치하는 구간이고, 여기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요 부분이 건축 내력벽이 되겠습니다. 옹벽이라고 표현하죠. 여기 습식 벽체가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얇은 거 있어요. 이게 캐드 도면으로 보면 확실하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스터드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슬라브 벽체를 시공한다, 벽체 탄다고 하죠. 그럴 때는 요 부분, 요 옹벽, 내력벽에 들어가는 것만 시공을 합니다. 이게 시공이 끝나고 나중에 조적, 그 다음에 건식 벽체가 내장재라고 하는데, 내장이 붙었다라고 하면 요 부분을 시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면도 무조건 출력해서 항상 옆에다가 비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위세대 평면도. 단위세대 평면도는 기본형과 확장형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세팅하시기 전에 옵션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기본형 타입이 없다면 굳이 세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위세대 건축 도면 세팅 전에 옵션표를 먼저 확인하여 불필요한 작업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축 세팅 도면은 항상 인테리어 도면을 기준으로 세팅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 타입이 아까 처음에 개요에 있었듯이 많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출력을 해놓고 옆에다가 항상 건축 도면을
내가 따로 그 두꺼운 책을 보지 않고 A4가 됐든 A3가 됐든 자기 옆에다가 파일링을 해서 항상 옆에다 두고 띠지를 붙여놓고 바로바로 누군가가 물어보거나 내가 필요로 한 순간에 펴볼 수 있게 바로 대응 가능하도록 출력해 놓습니다. 단위세대 주 단면도. 단위세대 주 단면도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테리어 도면 중 단면도 부분이 있지만 그 도면은 건축 구조를 뺀 내부 인테리어만 적용한 도면입니다. 따라서 단면도 레벨 확인 후 인테리어 인면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테리어 도면을 갖다가 요 레벨 지금 3000이라고 나와 있는 이 레벨에다가 집어넣고 마감면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넣은 다음에 레벨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하층과 기준층의 설치 SL이 다릅니다. 슬라브판에 1층에 대한 최하층이거든요. 1층에 대한 레벨이 하부로 이 정도 내려왔다면 여기는 그 레벨 자체가 SL하고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최하층에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는 이 부분이 단열재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슬라브 마감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요즘 아파트 추세가 단열재를 이렇게 세대 안쪽에다 넣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가다 요 뿜칠 마감이라는 지하 주차장 여기 하부에다가 단열재를 깔고 요 레벨을 똑같이 SL 기준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으니 건축 현장마다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하층과 기준층의 바닥면이 다르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최상층과 기준층의 층고가 다르다는 것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2800, 2950 마감이 들어가고 마무리를 짓는 건물의 지붕을 얹기 위해서 다른 사항입니다. 상부 건축 구조에 단열재가 들어가는 관계로 천장면의 높이는 같지만 상부 천장 슬라브는 다릅니다. 시공하는 데 있어서 작업자들이 크게 혼선을 빚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현장에서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최종 높이가 다르다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